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전광역시 동구입니다.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현재 21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입니다. 뭐 또 한 분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정국국 후보가 나왔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이 장철민 의원은 젊지요. 83년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87년생. 뭐 87년생이면 83년생이네요. 83년생이면은 42살 정도 됐어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이 장철민 의원은 2017년 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라 국회 사정, 국회 그 살림살이를 다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보좌관들이 주로 입법 보좌관을 많이 합니다. 법을 발의하고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제가 칼럼을 써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발의하셨죠? 발의한 내용도 잘 몰라요. 제가 과거에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지난 21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럼 경제를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전광역시 동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소 선상투표입니다. 거소 선상투표가 장철민 후보가 147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후보가 130표. 어때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거소 선상에서 투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입니다. 관외라는 것은 그 당일 그러니까 그 관내가 아니라 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제 우표로 이제 그 선거를 하신 분들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가 장철민 후보가 7,792표. 7,792표를 얻었고 윤창현 후보가 4,133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장철민 후보는 63.8을 얻었고요.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윤창현 후보는 33.8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어떻습니까? 63대 33입니다. 자, 뒤에 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혁신당에 2.8%가 있어요. 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장철민 후보는 63.8, 윤창현 후보는 33.8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 차이 지금 퍼센트가 여러분 30%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63대 33. 63에서 33 빼보세요. 30%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이 국외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부재자 투표가 장철민이가 166표를 얻었습니다. 장철민 후보가 166표. 그리고 윤창현 후보가 40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에는 6표를 얻었네요. 개혁신당. 자, 그런데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장철민 후보는 78.3%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윤창현 후보는 18.86%. 그리고 개혁신당 6표 얻은 분은 2.8%입니다. 83%. 자, 여러분, 이거 빼고요. 장철민 후보가 78, 18. 몇 프로 차이 납니까? 60%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차이가 60%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국외 부재자 투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표하신 국외 부재자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70%가 넘습니다. 75%, 76%, 78%, 78.3%. 말이 되겠습니까? 78% 대 18%. 숫자 갖고 하지 마시라고요. 퍼센트로 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구의 중앙동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동.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치시고 투표 현황에 들어가셔서 이 전국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동 보시겠습니다. 중앙동. 중앙동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가 1011표. 소개입니다. 윤창현 후보가 1297표. 개혁신당이 31표. 이게 소개입니다. 중앙동에서 투표를 한 투표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635표를 얻었습니다. 중앙동에서. 그리고 윤창현 후보는 580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에서 투표인수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빼게 되면은 당일 투표가 나옵니다. 당일 투표가 376표. 그리고 500 빼니까 717표. 717표. 퍼센트로 따지니까요. 이 관내 사전투표 장철민 후보는 51.71입니다. 51.71%. 윤창현 후보는 47.23%입니다. 그러면 약 한 4% 차이가 나는데요. 당일 투표를 보니까 장철민 후보가 33.84%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합친 겁니다. 717은 64.53입니다. 여러분, 이 관내 사전투표에는 위령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 투표자 수를 이 장청일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런데 내장, 이 속에는 내장은 진짜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한 장 가짜 투표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는 자 소개 중앙동에서 1011명이 투표했는데 관내는 635표를 얻고 당일은 376표를 얻었다.
이 당일이 진짜 투표수입니다. 이거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1011표 속에는 가짜 유령 투표를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 사람당 네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당일 투표 여기다가 숫자를 포함시켰으니까 51.71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376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창현이는 717표를 얻어서 퍼센트를 따지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몇 표를? 여기가 더 많잖아요. 당일 투표. 당일 투표에서 341표 승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더 얻었죠. 717에서 376을 빼게 되면 341표로 윤창현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드리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인동으로 넘어갑니다. 신인동. 동구 신인동 소개입니다. 장철민 후보 4,510표, 윤창현 후보 3,914표, 개혁신당 125표.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 숫자들은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라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2225표, 그리고 윤창현 후보가 1634표.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보니까 56.96입니다. 56.96. 그리고 윤창현 후보는 41.83. 그러면 합계, 신인동 합계에서 소개해서 관내 사전투표를 빼게 되면 당일 투표가 나옵니다. 4월 11일 당일 투표. 당일 투표가 2285표. 그리고 윤창현 후보가 2280표. 자, 누가 이겼습니까? 장철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창현 후보가 5표를 줬어요. 예. 마이너스 표. 여러분, 이렇게 이 신인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2285, 2280 비슷하지요? 이게 초접전 양상입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 이런 것이 진짜예요, 진짜. 5표 줬잖아요, 여기서. 누가? 윤창현이가. 아까 중앙동에서는 윤창현이가 341표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일 투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서 당일 투표 341표 승, 신인동에서는 5표를 졌습니다. 그리고 효동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장철민 후보가 331표 이겼습니다. 이런 게 진짜입니다. 파남 1동입니다. 파남 1동에서는 164표를 윤창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파남 2동에서도 윤창현 후보가 444표를 이겼습니다. 용운동에서는 졌어요. 장철민 후보가 287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동입니다. 동구 대동에서는 윤창현 후보가 30표 이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30표 이겼어요. 자양동에서는 윤창현 후보가 164표 승, 가양 1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525표 승, 가양 2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154표 승,
용전동입니다. 용전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10표 승. 성남동입니다. 성남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15표 승. 홍도동입니다. 홍도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109표 승. 윤창현 후보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서 308표 승. 대청동입니다. 대청동에서 윤창현 후보가 280표 승. 산내동입니다. 마지막 산내동에서는 강철민 후보가 이겼네요. 61표.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토탈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윤창현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060표 승. 당일 투표에서 2060표 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철민 후보가 64,597표, 윤창현 후보가 54,527표, 개혁신당의 정구구 후보가 2,007표,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53.32, 윤창현 후보가 45.01, 개혁신당이 1.65%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철민 후보가 70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허위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학생도 아는 겁니다. 자, 당일 투표나 관내 사전 투표에서 A 후보는 49를 얻고 B 후보는 51을 얻었다면 당연히 51이 이기는 것이지요. 당일 투표에서 이 윤창현 후보가 앞섰습니다. 엄청나게 앞섰습니다. 2060표를 앞섰으면은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를 4표 진짜 투표 넣을 때마다 한 표에 가짜 투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선거를 한 거는 범죄 조직 집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작성하고 윤창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뭐 신분이 교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기 때문에 대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수 어디 기자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윤창현 후보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냐 그래서 제 이제 신분을 밝혔죠. 그랬는데 지금 회의 중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통화 가능하냐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대전에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정도 오시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하시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비서관이래요. 그럼 비서관도 당일날 그 개표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철민 후보보다 둘 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21대 윤창현 후보가 이겼더라. 그 적어봐라.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서는 341표 이기고 신인동에서는 마이너스 5표 지고 효동은 마이너스 331표 지고 파남 1동은 164표 이기고 파남 2동 444표 이기고 영운동은 287표 지고 대동은 30표 이기고 자 적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도 그 선거 이 투표 현황을 도표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 윤창현 그 후보가 시카고 경제학 박사다. 숫자를 모르겠느냐? 이런 내용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뭐가 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래서 내가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났으니까 5월 9일까지 5월 10일까지인가요? 30일 내에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소송할 의지도 없던 거예요. 그 비서관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분위기는 윤창현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도 할 준비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저도 침묵하고 있으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지 정치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비서관이나 보좌관들도 그런 흐름은 알 겁니다. 왜? 장철민 후보가 과거 홍영표 의원, 아시죠? 홍영표 의원 누군지 보좌관을 역임한 의원입니다. 자, 물증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무슨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는 더불당을 찍었으니까 국민의힘을 찍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좌파가 되었던 우파가 되었던 여러분 우파에도 진짜 애국자가 있는가 하면 우파에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좌파에도 진짜 애국자가 있는가 하면 그 좌파에도 진보에도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진짜 실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지난 21대에서 법률 전문가 대한민국의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왜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들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사무총장, 사무처장, 안전행정부 장관, 이상민 장관 다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발본색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22대는 같지만 앞으로 4년 뒤에 23대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